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또 내일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참 고생이 많거든요. 시장에 참 못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 보셨어요? 예, 시장이 지금 현재 단기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고 수급마저도 좋지 않으니까 오늘도 반등이 약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반등보다도 다시 저점을 깼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뱅가드 펀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여전히 시장을 딱 누르고 있는 어떤 상황에 외국인들이 5일 연속으로 매도하니까 수급의 부담까지 같이 느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종반에 이제 반전의 고리를 살짝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42부터 오늘까지 연속으로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런 자리는 지금 현재 매도하기보다는 좀 유리한 매수 영역을 찾아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44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차익 매매 프로그램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목 장세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숫자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그 158만 4천 원 고점 찍고 나서 연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반전 고리를 잡았지만 156만 원을 딱 맞고 나서 고점을 낮추는 자리에서 지금 오늘 연속적으로 내려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부터 만들었던 새로운 추세선을 살짝 이탈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날 이탈했던 어떤 흐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더 아래로 밀었기 때문에 주가는 의미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상승의 어떤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의 트렌드 라인에서 144만 원 이 자리가 의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깨느냐 여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현재 의미선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삼성전자가 144만 원대를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는 당분간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의 압력이 계속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애플의 시장 흐름들하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디커플링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었던 것은 뱅가드 펀드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었지만 애플이 워낙 내려가니까 IT 산업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같이 견조하게 이렇게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의 흐름들이 반전의 고리를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내린 어떤 이런 흐름에서 하방 경직이 나온다면 큰 그림상에서는 삼성전자가 144만 원을 지켜주는 한 저점에서 매수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수급이 참 부담인 것 같아요. 오늘까지 쌍끌이 매도가 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뱅가드 리스크 안에 들어온다면 가장 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는데 종반에 와서 막판에 돌렸던 것은 이제 증권이죠. 증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아왔는데 사실 뱅가드 펀드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이쉐어의 어떤 펀드가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펀드의 액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주간 단위로 지금 현재 나올 금액이 69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의 어떤 흐름이나 거래대금의 어떤 평균으로 볼 때 약 한 4% 정도밖에 차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처음에 이렇게 압력이 있는 어떤 흐름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조금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61선 부근인 144만 원 선을 좀 하단으로 열어두면서 이 선을 깨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김대복 전문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비차익 매매입니다. 오늘 차익거래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익 소폭의 좀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쪽 좀 잘 체크해봐야 되는 이유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지난 시장 이제 11월 16일부터 강력하게 시장을 끌고 왔던 것은 비차익 매매를 포함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의 베이시스에서 의해서 베이시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차익 매매가 있고 비차익 매매는 사실은 인덱스의 어떤 방향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11월 달 이후에 사실은 이제 상승의 어떤 가닥을 만들고 나서 비차익 매매 매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3일 연속 나왔다가 하루 들어왔다가 이제
어저께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현재 차익 매매 중심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이제 비차익 매도가 연속적으로 3일 연속으로 매도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네. 앞에 12월 달에 많이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이 부메랑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우려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우려될 만한 어떤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여기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락의 트렌드로 전환하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비차익 매매가 연속적인 매도가 나올 때 분명히 우리는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 현재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종목 장세. 연일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이런 흐름이 워낙에 이어지다 보니까 뭐 대형주나 뭐 그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시장에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이런 분위기? 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종합주가 지수는 단기 추세를 하락 추세 국면으로 전환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표에서 보듯이 점선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점선의 어떤 흐름보다 언더퍼폼하고 있는 것은 대형주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 종합주가지수보다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것은 소형주나 코스닥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여러 가지 뱅가드나 아니면 수급상의 문제, 외국인들이 5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은 분명히 유동성이 있는 장이니까 기관들이 이 시장을 그대로 가만히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기관들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처럼 종합주가지수보다 네. 탄력이 좋은, 우리가 보면 베타 개수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소형주나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전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대형주나 소형주나 똑같이 하겠지만,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약할지 그때는 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틈새 장세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1월 달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가장 포인트죠.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앞에서 뭐 따라하기 보니까 추천해주신 종목도 수익률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늘 어떤 쪽 볼까요? 공략 업종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공략 업종은 이제 낙폭이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빠졌는 종목이 IT 부품 섹터입니다. IT 부품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가는 플렉스컴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접해 있는 어떤 흐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것도 신고가를 내고 가는 어떤 흐름인데, 모바일 부품 쪽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 중에서도 모바일 부품주들 중에서도 터치 스크린 패널 이쪽에 어떤 흐름들이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올해 가장 많이 성장해야 될 자리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같이 성장한다면 앞에 그 용량의 어떤 화면의 어떤 IPO 쪽의 산업, 그리고 터치 스크린 패널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공략하자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공략 가능한 종목을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봐주실까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ELK이고요.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시세를 냈던 어떤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ELK는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의 어떤 성장이 같이 맞물려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4분기부터 그 소니 에릭슨이나 휴렉 패커드 쪽에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넣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는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지 몰라도 약 한 700억에 6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3년 1분기 때부터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였고, 최근에 21,100원에서부터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입니다. 네. 이렇게 낙폭 과대에 있는 거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영역인데, 어쩌면 이제 중기적으로 좀 봐라, 지금 현재부터 모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이 밀리는데요. 지금 6일째 상당히 급격하게 주정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잡아볼까요? 가격 접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 4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크게 밀었는데,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오늘 16,200원에 끝났죠. 근데 이거보다 100원 정도 오른 가격, 내일 낙폭이 크다 이래서 바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16,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직전의 고점이 25,200원
4,200원입니다. 시장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4분기보다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자리는 분명히 터치할 거다. 중기적인 면에서 25,000원을 목표치로 제시하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14,500원을 단기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35% 잡아오셨네요.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장마감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신용 미수만 생각하십니까? 최강의 랩